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0탄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 그리고 회사라고 하면서 이미 기초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번 탄은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단어를 접근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好的. 好，大家先看一下图. 먼저 한번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여학생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 머리 위로 편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있죠? 2학년. 2年级. 그쵸? 해년자에 우리 2지, 2지 할 때 그 급자가 나왔네요. 2年级. 2학년? 오, 가운데 그림은요? 你们知道这是哪里吗?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你们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是的,这是学校 안에 있는 教室. 그렇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好, 자, 마지막 그림은요. 오른쪽 끝에 그림. 你们知道他是谁? 누굴 것 같아요? 是的,是的. 맞습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 校长. 校长. 이 장이 다른 우리 소리로는 긴 장자인 형용사로 장 이라고 다음자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校长现在做什么呢? 지금 교장 선생님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 교장 선생님 등장하시죠? 바로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야기하다, 강의하다,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앙, 지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校长在讲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명사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말하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说만 쓰기도 하지만 우리 说가 말하다고요. 명사로서 말이 뭐였죠? 话.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갈게요. 讲话, 讲话. 校长在讲话. 校长在讲话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장 같은 경우는요. 명사, 어떤 명사를 만나는지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화, 이렇게 말이라는 명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웃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농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笑话, 笑话. 우리 笑 무슨 뜻이죠? 동사로서 웃다라는 뜻이죠. 笑一笑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통 듣기 시험에서 카메라 갖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지난번에 모의고사 때 笑一笑라고 얘기하죠. 웃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笑, 웃다와 말, 그래서 농담,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갈게요. 讲笑话, 讲笑话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옛날 옛적 이야기 故事, 故事 다시 한번요. 故事 일사자가 경성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고시가 아니라 얘는 이야기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讲故事 옛날에 보면 아이가 할머니 나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혹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奶奶给我讲故事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왼쪽 끝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학년은 아까 얘기했듯이 年级 年级 자, 학년이면 1학년 2年级 2학년 2年级 3년 3학년은요 3年级 4학년 4年级 5학년 5年级 6학년 6年级 보통 초등학교는 6학년 6년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학기가 됐어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야, 너 몇 반 됐어? 반은요? 학급 반 好, 요게 바로 학급 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봐요? 几年级 几班이라고 해서 숫자가 궁금할 때에는 꼭 앞에다가 지를 붙여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은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黑板 黑 是什么颜色? 무슨 색이었죠, 저거? 검을, 흑, 검정색이죠. 반이라고 할 때에는 판때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화이트보드, 마이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같이 갈게요. 讲课, 讲课. 老师在讲课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在黑板上写什么字? 어떤 글자를 썼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开学第一课 무슨 뜻이에요? 개강, 개학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开学. 일과는 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어떻게 읽어야 돼요? 自我介绍自我介绍. 자, 요건 별표 쳐주시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바로 자기소개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自我介绍自我介绍. 自가 원래 自己的 自죠. 그래서 自我介绍. 자기소개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관련된 단어 이어서 가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讲课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教. 저 잠시만요. 이거 오타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잘 공부하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 가르치교가 교실 할 때 나왔었죠. 이때 어떻게 읽었죠? 教室. 이때는 여러분들 저희 사성으로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教室. 하지만 얘가 동사, 한 글자 동사로서 가르치다 할 때는 일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教老师教同学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学生과 동의어는 또 동学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回答. 동사로서 대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물어봤겠죠.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질문에 답하다. 우리 질문, 문제 뭐라고 배웠죠? 두 글자로서 问题라고 배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다. 回答问题. 수로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回答问题. 这个同学在回答问题. 서 있는 학생 있죠? 그 학생은 지금 문제에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친구 열심히 뭔가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같이 갈게요. 练习. 여기 시 보이세요? 学习的习. 그쵸? 자, 그 다음 단어 갈까요? 복습해요. 이 친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파란색 티 입은 친구도 지금 복습 중에 있어요. 갈게요. 复习一下.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런 뜻이고요. 复习의 반대예요. 뭘까요? 预习, 예습. 预习, 이거 위 언제 나왔었죠? 天气预报 할 때 그 예고 할 때 그 예자죠. 자, 그래서 예습은 预习. 자, 뒷글자가 다 시입니다. 싼 거 시. 세 개의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습은 预习. 복습은 复习. 연습하다는 练习. 好. 자, 지금 다른 친구들은 착석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2학년 앞에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이 친구 뭐 한 거죠? 迟到. 지각하고 말았군요. 아, 떠는 도착하다라는 뜻이고요. 迟가 붙으면서 지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迟到. 그래서 이 迟가 나오면 굉장히 이 한자가 들어오면 뭔가 뒤로 미뤄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학교와 관련된 우리 교실과 관련된 어휘를 학습해봤어요. 자, 다음 어휘도 이어서 갈게요. 好，大家接着来看一下图. 자, 이어서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그림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女同学在黑板上写什么字呢? 여자 학생이 지금 칠판에 뭘 쓰고 있어요? 신, 学, 치 기간기자가 들어옵니다. 신학기, 즉 새학기를 나타내네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글자예요, 이거? 你好. 안녕하세요 라는 뜻. 이 친구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설렘 새학기의 설렘이 느껴지죠. 두 번째 그림은 지금 女老师 여자 선생님이 在上课 수업하고 있는데요. 느낌이 뭘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맨 처음에 이 그림 보자마자 별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중국 지도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그림인지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지금 男老师在黑板上写 숫자. 이거 느낌이 팍 오죠? 과목 같긴 하네요, 진짜. 맨 마지막에는 타만자의 창걸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 단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표준어. 普通话.
화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명사로서 말이라는 뜻이고요. 부통 자체는 일반적인 보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라는 이 부통을 쓴 이유가 그냥 일반적인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말이니까 너네 56개 민족들이 요거 일반적인 말을 썼으면 좋겠어. 그거를 지향하고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어디까지나 제 얘기고요. 근데 뽀 포, 요 발음의 차이를 꼭 주의하고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中国人이 와가지고 와, 니普通话说得非常好.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야, 너 진짜 표준어 잘한다라는 말은 발음 굉장히 좋으시네요. 깔끔하시네요. 라는 뜻이에요. 말도 잘하지만 발음도 좋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조차도 우리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준어를 따로 배워요.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표준어를 따로 배우기 때문에 발음이 저희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준어 잘한다라는 말은 발음 좋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 갈게요. 历史. 아, 이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 했어요. 历史老师. 역사, 历史 굉장히 힘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힘력자가 딱 옆에 그쵸, 안쪽에 들어와 있네요. 历史. 그렇다면 수업을 역사 수업 그럼 어떻게 해요? 历史 上课的课. 요게 바로 수업 과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历史课, 历史课. 好, 수학 선생님은요. 요건 분명히 숫자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일 것 같아요. 好, 数学. 数学, 学는 학이니까 수가 수겠죠. 그러면 숫자는 数字, 数字라고 얘기를 합니다. 男老师是数学老师. 그렇죠. 남자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好, 마지막 그림 갈게요. 자, 이거 무슨 과목? 音乐. 音乐. 자, 이 발음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의 끝에 모음이 n으로 끝나고요. 두 번째 글자 시작하는 자음이 h나 혹은 y로 시작이 될 때에 요 발음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죠? 뭉개서 발음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 두음 법칙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만약에 은행 할 때는 이항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항 같이 들리는데 인항 살짝 끊는다. 혓바닥으로 살짝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항 인유에 이렇게 읽어야지 이외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数学 历史 같은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 마주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느낌이 듭니다. 난 어려워요. 난 数学很难 历史很难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형용사라면 반이어도 아셔야 되겠죠? 容易 요게 바로 쉽다입니다. 다시 한번요. 容易 나는 금방 기억하시는데 이 쉽다는 왜 그렇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요거의 동의어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简单 간단하다. 그쵸? 그 다음에 쉽다라는 우리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简单 数学很简单 历史很容易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목들을 세는 양사가 있습니다. 요거 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명사로서는 문이라는 뜻이고요. 요렇게 앞에다가요. 1, 2, 3, 4 숫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돼? 과목을 세는 양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저 세 과목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这学期 아까 학기라 그랬죠? 这学期我听三门课 그렇죠. 听 듣다. 그 다음에 수량사 3만 수업 课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문장 완성해 볼게요. 나는 오늘 수학 수업을 했다. 자, 일단 이게 하면 단어 나는 我 오늘 今天 수학 数学 수업하다 上课 했다 완료 了. 자, 이런 단어 조합이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 我今天数学上课了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들. 문법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수업하다를 중국말로 上课 라고 배우면서 이합사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글자 동사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이 무슨 수업이냐 어떤 수업이냐 라고 할 때에 수학 수업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수학이라는 数学는 바로 배를 갈라서 여기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上数学课 라고 얘기하지 수학 수업을 한다가 돼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오늘 그쵸? 했다라고 했으니까 러의 위치는 문장 끝이 아니라 그쵸? 우리 数学라는 보충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我上了数学课我上了数学课 오늘 나는 오늘은요 我今天
上了数学课.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수업.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上课는 이합사, 이합 동사기 때문에 다른 명사 성분이 온다라고 할 때에는 잠시 떨어져 주셔야 합니다. 好. 好，我们看一下第一个图,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他们在什么地方? 어느 곳에 있는 것 같죠? 오, 好, 他们在图书馆.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과제를 수행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과제, 숙제, 作业, 作业. 그들은 도서관에서 숙제를 한다, 과제를 한다. 他们在图书馆. 뭐뭐 하다, 숙제하다, 做作业 하셔도 되고요. 동사가 做가 되셔도 되고요. 写作业 쓰다가 되셔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 단어, 词语, 词语. 이거는 문어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국어체에서는 단어를 날생자를 써서 生词, 生词 혹은요 단독 단자인 单词, 单词 이렇게 읽습니다. 生词单词, 生词单词 이렇게 읽고요. 자, 그 다음 단어 갈게요. 句子, 句子. 어휘를 저희가 많이 안다 보면 그 어휘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다시 한번요. 句子, 句子. 문장인데 여기에다 아들자자를 생략하면 이 주의가 문장을 세는 양사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할 때 这句话是什么意思?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这句话是什么意思? 자, 그 다음에 자전 가도록 할게요. 요거 발음 틀렸네요. 같이 읽어요. 字典, 字典. 요거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우리 전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단어 사전 할 때는 같이 갈게요. 词典, 词典.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자사전은 뭘까요? 电子词典입니다, 여러분들. 好. 자, 이렇게 이 친구들 책을 가까이 했더니 어떤가요? 很聪明,很聪明. 两个男孩都很聪明. 두 아이들, 그쵸? 아이들이 모두가 똑똑합니다. 好. 水平, 水平. 好. 자, 이렇게 똑똑하다 보면 수준 자체가 까오해지겠죠. 까오는 사람한테는 키가 되는 거고요. 그죠? 키가 크다는 뜻이고요. 우리 수준의 까오는 높다라는 뜻이에요. 수준이 높다. 水平很高. 水平很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水平이라는 우리 수준, 수평이라는 여러분들 명사가 있다면 같이 사용해야 되는 동사가 있어요. 향상시키다. 실력 수준 자체를 향상시키다라는 단어. 디까오. 여기도 까오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디는요, 잡아당기, 우리 끌어당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향상시키려면 여러분들 끌고 올라가셔야 되겠죠? 디까오 水平, 디까오 한유 水平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이 HS, K는 무엇의 약자라고요? H, 한유, S, 水平, K, 考试의 약자가 됩니다. 好. 이어서 우리 두 개의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단어의 먼저 해석부터 확인을 해보신다면 첫 번째 단어의 품사는 동사, 두 번째 단어의 동사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동사랑 형용사, 그쵸? 그 다음에 뜻을 볼게요.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 열심히 하다, 진지하다. 동사랑 형용사가 해석이 이렇게 같을 때가 있네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단어를 써야 하는지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 两个图, 두 개의 그림이 있고요. 两个图我们一起比较一下. 비교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슈에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도리도리 하면서 식은땀까지 나는 거. 페이장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굉장히 차분하긴 해요. 근데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커피잔, 한 손에, 그리고 밑에는 책, 그리고 뭐 스케줄러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주의산만하지 않나요? 뭔가 차분하긴 해 보여도. 자, 이랬을 때 이 두 사람한테 우리 응원을 해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조금 얘기해주고 싶어요. 즉 하나는 누리, 열심히 하다인데 원래의 뜻은 노력하다, 노력형 인간이라고 할 때 그 노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认真, 진지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한자 보시면 여기 작은 힘력자, 큰 힘력자 있죠. 즉 노리는 뭔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열심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누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열심히. 그렇다면 认真의 真 보세요. 真的吗? 진짜예요. 저 진짜 많이 쓰죠. 그래서 真 자체는 진실로. 그쵸? 진실되다, 진짜다 하는 거기 때문에 认真은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하냐?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쓰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두 사람한테 힘써서 노력해, 공부해, 열심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친구한테는 你要努力学习.努力,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괜찮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금방 쉬워질 거야 하면서 응원을 그쵸 해줘야 되겠죠. 자, 我要 하면 계획이 되지만 제3자가 要를 쓴다면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 해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해요. 두 번째 친구한테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죠. 你要认真学习. 자, 핸드폰도 내려놓고 커피도 이제 나중에 마셔도 되잖아.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자. 努力学习 아니죠? 认真学习라고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업무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조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요. 일은 하고 있으나 힘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되게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努力工作. 你要努力工作. 너 힘써서 열심히 노력해. 일해야 돼. 야, 안 그러면 잘려. 슬프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업무를 막 메일도 받다가 갑자기 TV로 봤다 TV는 못 보죠. 업무 시간에 뭐 핸드폰을 받다가 전화를 했다가 또 우리 또 뭐 딴 거 커피도 마셨다가 일어났다 하면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你要认真工作. 집중해서 일하자. 이렇게. 두 개 차이점 정확하게 구분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들이 있을 때는 이 상황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认真学习 문법상으로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계셔요. 너무 잘 배우셨어요. 원래 认真 자체가 우리가 형용사라고 했는데 우리 형용사는 보통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한다면 뒤에 목적어를 쓰시면 안 돼요. GC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명사도 있지만 우리 수로의 동사의 개념도 있잖아요. 학습하다, 공부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동사 앞에 하면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좀 이따가 바로 학습할 거예요. 땅지자 더가 나옵니다. 더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 더는 뒤에 있는 우리 동사를 꾸며줄 거거든요. 동사 수로를 기본적으로 꾸며줘요. 3급에서는. 이렇게 했을 땐 보통은 형용사, 이렇게 동사 수로가 이렇게 앞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석이 좀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 뭐뭐하게, 뭐뭐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땅지자 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있었는데 认真이라는 단어는 예외로 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认真的学习 해야 되는데 认真学习, 认真学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好. 와, 장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이 끝났군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로 시작됩니다. 자, 你们知道这是什么地方? 어느 곳인 것 같습니까? 공스? 맞아요. 공스인데 배운 단어니까 새로운 단어로서 우리 学校에도 教室가 있듯이 공스에도요. 办公室, 办公室가 있습니다. 자, 공스의 공, 教室的室. 공적인 업무를 실내에서 빤 힘력자 또 나왔네요. 여기에 힘력자에 이렇게 점점 이게 처리하다 할 때 반자입니다. 자,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실내에서 처리하는 곳이 바로 办公室. 他们在办公室工作. 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은 뭔가 되게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은 지금 이동하시는 것 같고. 자,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일하세요. 努力工作. 집중해서 일해주세요. 认真工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好, 그 다음에 볼게요. 上网. 上网. 자, 이분들 지금 上网 하고 있으시죠? 인터넷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터넷으로 우리 업무를 보면서 문서 작성도 들어가지만 이메일, 시험의 3급 단어죠. 电子邮件.邮件이 우편이고요. 电子가 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 우편 이메일이에요. 电子邮件. 电子邮件의 동사는 발송하다라는 发일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发电子邮件. 发电子邮件.
他们在发电子邮件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단어도 가볼까요? 变化, 变化. 정말 열심히努力工作, 认真工作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가 크죠. 他变化很大,他变化很大. 그 사람은요, 변화가 커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크다 쓰지만 变化 중국에서도 따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그는 변화가 크다. 他变化很大 라고 말했죠. 他变化很大. 이 문장 자체가 주술수로문입니다. 주술목 구조는 알아요. 동사 수로문도 알겠고요. 형용사 수로문도 알겠고 명사 수로문도 알겠는데 주술수로문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주술수로문은 쉬워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미 문장은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자, 지금 한글 먼저 볼게요. 오늘 날씨 좋아요. 그는 일이 바빠요. 전 건강해요. 그녀는 키가 커요. 이 책 저 다 봤어요. 이렇게 오늘, 그, 전, 그녀, 이 책. 또요. 날씨, 일, 건강, 키, 저. 이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다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술수로문은요. 주어가 있고요. 이 수어 속에 또다시 주어와 수어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주어고요. 날씨 좋아요도 주어와 수어입니다. 이거를 주술수로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날씨 좋아요. 중국말로 뭐라고 하면 되죠? 今天天气很好. 그는 일이 바빠요. 하나, 둘, 셋. 他工作很忙. 전 건강해요. 하나, 둘, 셋. 我身体很好. 그녀는 키가 커요. 하나, 둘, 셋. 他个子很高. 마지막이에요. 이 책 저 다 봤어요. 하나, 둘, 셋. 这本书我都看过.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술수로문입니다. 이해되시죠? 他们在办公室干什么呢?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认真 공조하고 있는 모습에 그런 그쵸, 몰두된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거를 하고 계시죠? 뭘요? 회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회의를 하다의 동사는 카이를 많이 쓰거든요. 카이회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합니다. 카이회, 他们在开会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카이 그냥 회 쓰지 않고요. 참자 회의, 참자 무슨 회의, 주주회, 그죠? 주주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참가하다라는 거. 우리 참자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죠? 참자 HSK 考试 이렇게 생각해서 考试 시험을 보다는 시험을 참가하다라고 합니다. 참자 考试, 참자 회의, 그 다음에요. 참자 比赛, 시합 경기를 비사이로 막 아니고 시합 경기입니다. 비사이 하면 회의, 그리고 우리 시험, 그리고 시합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사 참자가 붙을 수 있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분들은 为什么在一起? 왜 같이 모인 걸까요? 开什么会呢? 아마 무슨 일이 터졌나 봐요. 有问题 하면서 뭘 할 수 있어요? 办法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방법을 찾는다. 찾다, 找办法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찾다, 모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방법을 찾으시면 어떻게 된다? 解决, 바로 해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성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삼성과 이성이 만나면 삼성 반삼성으로 읽고 고 내려간 자리에서 올라가 주셔야 돼요. 解决, 뭐가 解决 됐어요? 解决问题, 문제가 해결이 됐죠. 问题, 好.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이 잘 됐나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진짜 이걸로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决定하려면 어떤 의견을 표해야 할까요? 그렇죠. 동의하는지, 不同意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나는 동의하다. 같은 동자, 동시에도 동, 이쓰다, 이. 같은 의미를 지녔다. 동의, 동의. 자,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해요? 표해야 해요. 表示 동의, 동사를 우리 表示를 사용을 합니다. 表示 동의. 또요, 감사를 표할 때도 있죠. 表示感谢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비로소 结束, 结束, 结束는 뭐의 반이어죠? 开始의 반이어죠. 시작하다, 끝나다. 자, 요거의 우리 동의어는요. 완성, 완성하다가 됩니다. 완성, 임무, 임무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4급 단어에 임무가 들어옵니다. 자, 완성, 结束 비슷한 말이죠. 자, 이렇다면 새로운 뭐가 찾아온다? 机会, 机会. 자, 그래서 기회를 机会, 有机会, 没有机会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어법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땅, 지자가 중국에서는 띠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이것처럼 떠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떠라고 읽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거 뭐였죠? 첫 번째 거? 그렇죠. 얘네들은 일단 조사는 조사인데 구조조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조조사는요. 어떠한 어휘와 어떠한 어휘를 충당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이 구조조사였는데 이 떠는 일단 뜻이 뭐였었죠? 복습 한번 해볼게요. 뭐뭐의, 뭐뭐한으로서 뭐를 지금 수식해 주는 거였었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手机를 꾸미는 거예요. 어떠한 핸드폰인지, 누구의 핸드폰인지, 몇 개의 핸드폰인지.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사를 너를 껴서 앞에서 꾸며주는 것을 관형어라고 배웠습니다.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 주어, 수어, 목적어였잖아요, 여러분들. 관형어는 누구를 꾸며준다? 그렇죠. 그런 거를 그게 관형어였지. 맞아. 그럼 관형어에 속하는 게 너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수량이 마찬가지로. 수량사는요. 덜을 생략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거 더 쇼지 해야 되는데 이거 쇼지 수량사는 예외적으로 덜을 빼줬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볼까요?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비싼 핸드폰. 그러면 비싸다라는 꾀가 등장해야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형용사 뒤에 명사를 갖지 못하게 했는데 뭐가 들어오면요. 떠가 들어오면 얘네가 꼬이더 하는 게 쇼지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싼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꼬이만 썼을 때에는 비싸다, 귀하다라는 뜻인데 더를 붙이면 강조가 돼서요. 동사랑 형용사 뒤에 더는 뭐뭐한, 명사나 대명사 뒤에 더는 뭐뭐의 소유격 조사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두 번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뭐였죠? 정도, 보어, 구조조사, 더라고 했던 이 더의 뜻은 뭐뭐한 정도가 뭐뭐 했어. 우리가 이런 거였었죠. 언제 정도, 보호, 구조조사 더를 사용했어요?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이 행동을 평가를 내릴 때 같이 밥을 먹어서 어땠더라. 같이 걸어가 봤더니 어땠더라. 같은 차를 타서 운전하시는 그 사람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뭐한 정도가 뒤에는 뭘 뒷받침해준다? 보어를 충당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보어, 더 뒤에는 보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很快가 나왔어요. 很快, 很快.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주술, 목, 구조, 관이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보어가 뭘 충당해주는 그쵸? 품사였죠? 문장 성분이죠. 품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이었죠? 그렇죠. 수어 뒤에서 수어를 충당해주는 그쵸? 단어가 보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앞에 꼭 뭘 끼고 나오셔야 돼요? 동사, 수어, 형용사, 수어. 하지만 3급에서는 우리 동사, 수어만 잘 아셔도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죠? 정도 보어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리 걸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走很快 하면 안 되잖아요. 동사 뒤에 형용사 뒷받침 돼요? 안 돼요? 동사 뒤에 형용사 막바로 근데 정도부사까지 끼고 있는데 그럼 결과보호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사가 어땠어? 빨랐어 라는 평가를 내리려면 너를 붙여야지만 문장의 완성이 된다. 走得很快走得很快开得很快开得很快跑得很快跑得很快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동작이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할 때 마지막 그렇다면 이 땅 지자라는 이 떠는 언제 쓰이는 걸까요? 해석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뭐하게
뭐뭐히 라는 뜻으로서 우리 뒤에는 술어가 나오셔야 합니다. 回家 많은 단어 중에서도 귀가하다, 집으로 가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뭐하게 뭐뭐히 기억나세요? 문장 성분에서 술어 앞부분에 들어와서 꾸며주는 거 뭐 있는지?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사어였죠. 부사어가 부사, 전치사, 조동사,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로 부사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쁘게 집에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쁘다 뭐죠? 高兴, 高兴. 자, 흥이 최고조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또 동사가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한다면 기쁘게 집에 돌아갔다라고 하려면 바로 땅지자 더를 가운데다 써주셔서 얘네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高兴地回家. 高兴地回家. 기쁘게 집으로 걸어간다. 근데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 열심히 일하다 할 때 认真工作 얘는 认真 형용사 두 개인데 두 글자인데 工作랑 같이 붙여서 쓰는 이유는 원래는 认真的工作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认真이라는 자체는 예외로서 이 땅지자 더를요 생략하게끔 만들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认真的工作가 아니라 认真工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썼던 거고요. 한 글자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에는 더 없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제일 快来 기억나세요? 快来 무슨 뜻이죠? 아까 쾌속할 때 快랑 오다 라이가 快가 형용사일 때도 있지만 동사 앞에 있으면 얘는 부사의 행위인데 형용사가 한 글자로 동사 앞에 나온다면 땅지자 더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략 형태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로 복습을 한다면 중국어에는 주술 목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장 성분이 있죠? 好, 그렇죠. 관형어.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우리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리고 관형어가 있고요. 또요. 앞에서, 술어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어도 있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이는 부사어도 있다라는 거. 요거 단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끝으로 우리 마지막 성분인 보어는 술어 뒤에서 6가지를 보어를 시켜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더 삼형제를 배웠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더는요. 이렇게 관형어, 즉 주어, 목적어 앞에서 너가 들어와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보이시죠? 얘네 포지션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더는요. 땅지자 더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어로 앞에서 꾸며주는 거. 마지막은요. 이렇게 수어랑 보어를 충당해주는 더. 이게 바로 더 삼형제입니다. 괜찮죠? HSK 3급 속에 알다, 이해하다 라는 단어를 다 모아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시는 알다, 알다, 알다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저희가 이미 배워서 아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다는 认识, 认识. 두 번째 알다는 知道, 知道. 세 번째 알다는 懂, 懂. 자, 요 세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나요? 첫 번째 认识는 서로 아는 사이를 물어볼 때 사용을 했었죠. 앞면 튼 사이죠. 자, 그래서 우리 초면에 니하오 니하오 我叫 崔智恩 하면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认识你很高兴 혹은요 很高兴认识你라고 하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미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그 기점부터 우리 서로 아는 사이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를 认识 누구 얘기하면 되는데 认识는 목적어를 조금 제한시켜요. 사람 말고도요. 글자, 길,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认识라고 해요. 나 이 글자 알아요. 我认识这个字. 저 이 길 아는데요. 我认识这条路.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认识, 认识. 好, 두 번째의 알다는 정말 흔한 알다죠. 갈게요. 知道, 知道. 언제 사실이에요? 친분은 없어요. 단순히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친분은 없지만 단순히 누군지는 알아요. 또 우리 한글을 창제한 누군지 아시죠? 친분은 없지만 단순히 안다. 즉 장소나 사물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사건이나 사실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요. 단순히 뭔지는 아는 거. 그쵸? 그랬을 때 知道, 知道. 모르면요. 不知道. 不知道. 알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안면 튼 사이는 认识, 认识. 너 쟤 알아? 라고 했을 때 我不认识,
不认识, 나 쟤 몰라, 모르는 사이야 라고 할 때는 그쵸.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사이지만 그냥 단순히 알아 그러면 我知道他라고 할 수 있는 거죠. 认识他라고 하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요. 好, 똥은요 언제 하는 거죠? 똥. 마음 심자의 풀초의 무거울 중, 무게 중자가 세 개가 뭉쳐서 만든 이게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요 굉장히 깊이 알으셔야 되고요. 자세히 알으셔야 돼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깊은 깨달음? 이랬을 때 우리 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칸똥, 보고 알고요. 팅똥, 듣고 알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내가 좀 중국어를 배웠다고 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난 도무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글자로 중국 사람들한테 대응을 하면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길게 할 수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팅부동. 가능부호 속에 들어가는데요. 팅, 듣는 거. 청력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뿌동해요. 자세히 깊이 아는 걸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듣기 청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못 알아듣는다. 팅부동, 팅부동이라고 하면 저 못 알아듣습니다 라는 멘트가 돼요. 자, 이 밖에도 우리 지금 새로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알다, 이해하다를 갖고 있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떤 단어인지? 明白, 明白. 원래 明白라고 읽어야 되는데 경성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명백, 흰색 백이랑 네일 할 때, 그쵸? 그래서 明白,明白도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새로운 단어는요. 了解. 삼성과 삼성이 만나면 이성, 삼성 되셔야 되죠. 了解. 了解. 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다, 알다인데 이거 러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러라고 배웠지만 리아오는 종류하다 할 때 류자 마칠 류예요. 그때는 중국이 리아오라고 하는데 리아오지의 자체가 이해하다, 양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언제 사용하는 걸까? 밍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말을 듣고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여러분들 밍바일러마 팅 밍바일러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들었는데 저 이해 많이 잘 됐어요. 잘 이해했어요. 라는 뜻으로 밍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려제는 이런 거예요. 감정적인 이해. 나 네 마음 알아. 나도 이해하지. 왜 모르겠니? 我了解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의 그런 감정적인 상황, 그쵸?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겠고 너의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도 알겠고 이럴 때 我了解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5개 알다, 이해하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认识는 어떻게 한다? 서로 아는 사이 할 때 认识你 라고 하고요. 知道는요 단순히 아셔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동은요 깊이 아셔야 하고요. 明白呢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같은 걸 다 하고 나서 밍바일러마 분명하게 이해했습니까? 명백히 이해했습니까? 이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어지에는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 감정적인 면은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5가지 HSK 3급에 나오는 알다, 이해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마지막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딱 4개 남았어요. 今天学的内容太多了,对吧?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았기는 했는데 우리 그래도 힘내 볼게요. 以为,认为,应该,敢. 자, 이 4개의 어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以为 자체는 우리 일단 以为랑 认为를 살펴보시면 2개 끝글자가 같은 것 같으니까 먼저 이 2 단어부터 하고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품사가 동사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의 뜻은 뭐뭐인 줄 알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단어의 뜻은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일단 뜻은 다르죠.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뭐뭐인 줄 알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好. 두 번째 단어, 认为는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觉得
觉得 어떤 단어였죠? 내 주관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我觉得她很漂亮. 제 예쁜 것 같아. 우리 보는 눈은 제각기 다르지만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 认为는 객관적인 견해를 나타낼 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가 중국말 할 줄 아는지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착각인 거죠. 쟤 중국말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말을 너무 잘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거죠. 나 쟤 중국말 할 줄 알았잖아요. 그 말은 즉 중국말 못한다는 말이죠. 중국말을 할 줄 알았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我以为他会说汉语. 그렇죠. 그래서 以为 뒤에 있는 이 뒤에 내용 자체가 어떻다? 거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로서 이 문제를 접하시든 독해로서 이 문장을 접하시든 여러분들이 이 외 뒤에 있는 사실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认为도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모두가 중국어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든지 그 분위기상 다 재밌다고 했으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大家都认为汉语很有意思. 자, 有意思 재미있다, 很有意思 부사가 그쵸, 정도부사 갖춘 거죠. 중국어가 재미있다. 여기에 认为는 그쵸? 객관적인 생각, 견해를 나타낸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동사, 인가이간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조동사가 적지 않았어요. 그쵸?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줄 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그리고 뭐뭐 가능하다. 그쵸? 거기에다가 그쵸?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 너를 때이라고 읽을 때도 있었죠? 인가이랑 깐 두 개 하면 거의 9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가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밥 먹기 전에 마땅히 손을 씻어야 한다. 손 씻는다? 洗手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고요. 밥 먹기 전 吃饭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吃饭前 밥 먹기 전에 应该洗洗手 洗洗手. 자, 이거 왜 두 번 썼어요? 중첩 형태죠. 첫 번째의 동사는 원래대로 읽고 두 번째의 그쵸. 동사는 가볍게 읽는 게 동사 중첩의 특징이었죠. 간 자체는요, 겁내지 않고 용감하다 할 때 그 감자거든요. 그래서 겁내지 않고 하는 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나 아직 양고기 못 먹겠어. 즉, 먹을 용기가 없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얘기를 할 때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不敢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요?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 뿌가 조동사 앞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조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我还不敢吃羊肉. 中国人特别喜欢吃羊肉嘛. 그쵸? 중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양고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아직도 적응 안 되고 아직 먹을 용기가 없어요 할 때에는 我还不敢吃 不敢吃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不敢说 不敢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간 자체는요. 용감하다의 감자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不敢 하면 겁낸다, 용기가 없다 라는 뜻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모든 단어의 정리 완료했습니다. 뒤의 내용은요, 저희가 품사를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문장 성분을 한번 써보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정말 2급 시험까지 준비를 하면서 독해가 25문항인데 22분의 제한 시간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2급까지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지만 3급은 문항수도 넘어가고요. 많고 그리고 읽을 게 더 많아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사나 문장 성분을 정확히 알면 굉장히 괄호 문제 같은 경우도 빨리 풀어내시고요. 쓰기 일부분에 실수가 조금 더 적어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번부터 쭉 우리 문장을 읽어가면서 품사가 뭔지, 빈칸에 들어가 있는 품사가 뭔지, 그게 어떤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지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我吃饭. 吃, 나는 밥을 먹는다. 먹다라는 단어죠. 바로 동사이고요. 수러 부분, 가장 중국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죠. 주술목 구조를 나타냅니다. 我吃饭, 我吃饭. 好, 두 번째 가볼게요. 他们非常 뭐였죠? 高兴. 기쁘다. 그들은 굉장히 기뻐요. 자, 얘의 품사는 형용사, 즉 수러. 수어에 들어가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그래서 동사 수러문,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죠. 형용사 수러문이 있을 때에는 명사를 쓸 수 없어요. 뒤에 명사 목적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형용사한테는 앞에다가 정도부사 헌, 非常, 太, 特别, 最, 真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갈게요. 我想去中国. 자, 中国는 중국, 취는 가다, 我는 나, 想은 뭐죠? 원래는 보고 싶다, 그리워하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인데 얘가 어떤 의미가 있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의 뜻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조동사이면서도요. 우리 문장 성분은 부사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사어의 위치는 수러 앞에서 혹은요. 이 부사는 또 전체 문맥의 앞에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我想去中国. 중국 가고 싶어요. 네 번째 갈게요. 我给他打电话. 우리 따 수타 할 때 때리타인데 우리 전화를 때리다 즉 전화를 걸다의 동사였었죠. 打电话. 打电话. 얘는 바로 이 합사기 때문에 대상을 양 사이드에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전치사 게 그렇죠. 전치사라는 뜻이죠. 근데 전치사는 전치사 구라고 하는 이유는 꼭 명사가 들어와야지만 수러 앞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전치사 구고요. 전치사 구는 부사에 속해요. 자, 부사어에 속해요. 부사어에 속하는 거 조동사도 있고요. 전치사 구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사는 꼭 수러 앞에 사용한다. 부사어는. 다섯 번째 특징은요. 뭐뭐뭐뭐 떠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어떤 자리? 그렇죠. 명사 자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독해 1부분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这是贵的라고 한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这是贵的衣服. 이것은 비싼 옷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땅지라는 이 더는요. 무슨 자리? 그렇죠. 동사 자리라고 했죠. 해석은 뭐뭐 하게, 뭐뭐 히라고 했었죠. 我高兴的回家. 그렇죠. 난 기쁘게 집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쵸? 자, 일곱 번째. 수. 자, 볼까요? 2번, 슈번은 책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얘는 수양명.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얘네도 또한 관형어가 되는 거죠. 수량을 합쳐서 관형어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양명 이렇게 되죠. 또 지양명도 기억해 주세요. 지시대명사와 양사, 명사는 또 짝꿍이다. 这本书 이런 식으로요. 8번, 주어 플러스 가볼까요? 我不去. 我没去.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돼요? 그렇죠. 동사 수러 혹은요 형용사 수러 다 되죠. 즉 수러 앞에서 뿌나 메이 현재나 미래의 부정, 과거의 부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기의 어법에 우리 뿌나 메이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다면 동사나 형용사를 찾으시면 되죠. 자, 9번입니다. 9번은 좀 길어요. 여기 쉼표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또 빈칸, 앞에 빈칸, 뒤에 빈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주술목, 주술목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갈까요? 他不但很漂亮,而且很聪明.聪明, 똑똑하다, 漂亮, 예쁘다. 그 다음에요. 不但,而且는 바로 이게 뭐예요? 접속사가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독해 1부분 빈칸 문제는 절대로 어렵지 않게 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독해 2부분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빈칸 문제나 그리고 우리 쓰기 우리 1부분 그거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다음 시간 이제 단어로서는 2번 정도의 시간
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자 싱쿠러.